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네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조금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인의 수급이 빠질 때마다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올라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 빠질 때도 지금 외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외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외인의 수급을 올린다. 외인이 세력이다. 어, 정말 중요한 수급이 외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우리가 계산만 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인의 수급에 대한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죠. 그런 평균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최근 것만 보는 거예요. 최근 것만. 뭐 일일이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뭐 30만 주, 40만 주, 몇만 주, 몇만 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중간 자리를 평균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이 외인들이 본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정도는 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끝난 거다. 끝난 게 아니다. 상승이 나오면 하락, 상승이 나오면 하락, 상승이 나오면 하락.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아주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이전에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 현재 모습을 봤을 때 이 밑에 빠지지 않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그렇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금 위쪽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한 것에 있어서 잠깐 올라갔다 빠지는 그죠? 그러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짧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더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 전환을 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외인의 수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외인의 수급이 그냥 평균치 대충 계산했을 때 이러한 위치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쌍봉을 크게 이루고 빠질 것이냐. 그러면 지금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죠? 당연히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신풍제약이 이러한 경우 아닙니까? 자, 이 자리를 뚫고 이런 흐름에서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전에 신풍제약을 자, 분석을 했는데요. 자, 신풍제약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들 것이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못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 네스타이어스가 못 나온다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온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안착을 해주느냐 이런 것을 구분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죠? 이거는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대략적인 캔들에 대한 위치를 보면 이제 저는 이 위치와 당연히 이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16,000원과 뭐 17,000원 사이가 되겠고요. 이 고점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위에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하락이 심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느냐, 또는 자리를 잡아주고 올리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상승을 키우고 나서 하락이 컸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크고 다시 반등이 크다라는 것은 보다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좋은 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지가 되어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우리가 중요한데, 반등을 어떻게 하느냐와 지지를 어떻게 잘 해주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하는 기술적 반등 자리. 자, 5일선이 이탈이 됐고 지금 동시에 지금 뭐죠? 21선까지 이탈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1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5일선도 이탈하고 21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5일선 이탈과 21선 이탈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5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과 이 전의 모습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5일선 이탈하고 올라와야 된다. 근데 여기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상승과 하락폭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5일선하고 21선 동시에 밀렸어요. 그렇죠? 동시에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실 때는 21선 이탈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21선이 깨졌지만 5일선 이탈의 기술적 반등이 21선 밑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어, 5일선 이탈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려보면 5일선 이탈을 할 때 처음 반등 자리, 그러니까 21선이 깨지던 61선이 깨지던 그 다음에 뭐 120선이 깨지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반등이 나오는 것을 그냥 기술적으로 5일선 이탈 시 기술적 반등, 이건 제 얘기예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마 무슨 얘기야,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5일선 이탈 첫 번째 반등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5일선 이탈의 기술적 반등 위치다. 그래서 20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 60선 이것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5일선 이탈했을 때의 기술적 반등,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선에 대해, 그러니까 20선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선이 깨져도 일단은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5일선 이탈의 이제 기술적 반등,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만 여기에서 동시에 이제 20선이 깨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5일선 이탈의 기술적 반등의 위치는, 자, 저는 조금 밑에 쪽을 봤지만 그 꼬리를 달고 내려온 현재 모습과 좀 밑에 이러한 자리를 지지를 잘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좀 빠지는 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것처럼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시간 외에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빠지지 않았다. 네, 이 내용만 봤을 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매매해 본다라고 하면 대응은 돼요.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는 것이고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우리가 기준과 중요한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개인들은 대부분 익절 또는 빠지는 가운데서 손절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손절을 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후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죠. 지지와 반등 크기를 봐야 돼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반등, 지지와 반등하는 모습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정확하지 않아도 상승이 약하다라는 느낌 또는 지지가 안 되고 좀 깨질 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응이 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세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도 이제 지금 뭐 세력 얘기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로 그냥 세력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빠지면 세력이 없다. 그냥 단순한 확인된 내용이 아닌 것만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세력밖에 몰라요, 정말. 누군가가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의 흐름을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세력이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과 실망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냥 그것은 대충 얘기하는 것이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그냥 내용일 뿐이지 세력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세력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만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